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연정연어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 혈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혈자리, 예. 혈자리, 예. 이 혈자리는 한방의학에서 오랫동안 큰 비중을 차지했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혈자리 하면, 한의사들한테 혈자리 하면요, 12경락, 365혈자리, 이렇게 하죠. 또 그 외에 뭐 혈자리에 대해서 또 다른 학설이 있는가 보던데, 그거 다 알 필요 없고, 우리 자연정연어법에서 말하는 혈자리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혈자리 하면 백회, 뭐 명치, 뭐 중환, 그 한방에서 말하는 혈자리 이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용어 자체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마치 외래어 같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두통을 고치려면 혈자리가 어딥니까? 당뇨를 고치려면 혈자리가 어딥니까? 고혈압을 치료하는 혈자리가 어딥니까? 감기를 고치는, 감기를 예방하는 혈자리는 어딥니까? 혈자리 어딥니까? 혈자리가 어딥니까? 라는 질문이 저한테 엄청 들어왔어요. 지금은 잘 안 들어와요. 예. 지금은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질문이 많이 돌아왔던 이유는 제대로 인식을 못 시켜드려서 그래요. 예.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혈자리에 대한 개념을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예. 이제는 여러분이 인식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혈자리에 대한 의문은 두 번 다시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연정연어법에서는 어혈, 그렇죠. 어혈과 직결되는 것이 혈자리입니다. 즉 어혈이 있는 곳이 혈자리다. 달리 말해서 어혈이 있는 곳은 병이 있는 곳을 말하죠. 병이 있는 곳이 혈자리다. 같은 말 아닙니까? 예. 어혈이 있다, 병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또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요 말을 더 보충해야 돼요. 어혈을 뽑아야 하는 곳이 혈자리다, 이렇게 또 말을 해야 돼요. 어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뽑을 필요가 당장 없다든지, 예? 후순위다 이럴 경우는 그것을 또 혈자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혈자리는 지금 당장 어혈을 뽑아야 한다 하는 이런 개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혈자리를 뽑아야 하는 곳, 또 뽑을 수 있어야 돼요. 뽑아야 하는 곳은 맞지만 그 자리에 뽑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그것은 혈자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는 어혈을 뽑아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뽑아야 하는 곳, 뽑을 수 있는 것, 즉 뽑아도 좋은 곳, 그렇죠. 어혈을 지금 뽑아야 하는 곳, 뽑아도 괜찮은 곳,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지 그것을 혈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 가지 다 혈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을 하자면 자연정연어법의 혈자리의 특징은 아시겠어요? 특징은 365 혈자리 이런 개념을 버리고 눈이 아닌 곳이 혈자리다. 이 말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연정연어법의 혈자리는 몇 개입니까? 어디입니까? 몇 개입니까? 쓸 때 눈이 아닌 곳은 모두 혈자리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다 되잖아요. 눈이 아닌 곳이 몇 군데입니까? 손가락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요것만 해도 벌써 혈자리가 다섯 개 맞죠? 이렇게만 해도 혈자리가 세분화하면 100개를 할 수도 있고, 크게 나누면 한 다섯 가지, 10가지 정도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연정연어법의 혈자리는 눈이 아닌 곳은 전부 혈자리고, 어혈이 있는 곳, 병이 있는 곳, 어혈을 뽑아야 하는 곳, 뽑을 수 있는 곳, 그렇죠. 이런 것이 혈자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자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이 아닌 곳은 혈자리다. 눈은 찌르면 안 되잖아요. 눈에 어혈을 뽑는다고 눈을 찌르면 안 되죠. 이거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안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예. 안 가르치니까 또 이거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몰라요. 안 가르치면 몰라요. 이것도 그래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얼른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다 이거 경험 때문입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게 되는데,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또 다른 말로, 그렇죠. 어혈이 있는 곳이 어디냐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혈이 있는 곳. 어혈이 있는 곳이 혈자리인데 어혈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혈이 있는 곳이 어딜까? 중요합니다. 가렵고
아프고, 가려운 곳, 아픈 곳, 찝찝한 곳, 불쾌한 곳, 불쾌한 곳, 맞죠? 예? 답답한 곳, 예? 자극에 민감한 곳. 예를 들어서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땡볕에 가서 놀아도 피부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어느 날 해수욕 갔다가 잠깐만 태양에 노출했는데 막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겨울에 난로에 불을 쬐는데 불을 좀 쬐다고 피부가 막 문제가 발생하고 가렵고 피부에 뭔가 염증이 발생하고 이런 수도 있어요. 예. 자극에 민감한 곳, 즉 어혈이 많은 곳에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은 곳에는 자극에 민감합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건드려도 불쾌하고, 예?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거예요.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곳, 왠지 조그만 곳 다친 자리에는 오랫동안 낫지를 않아요. 왜 안 하느냐? 피가 안 돌아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 사람들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곳을 뭐라 합니까? 살성이 나쁘다. 살성, 즉 피부의 성질이 나쁘다 이 말입니다. 피부의 성질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지금이라도 혈액순환만 잘 되면 상처가 잘 낫습니다. 타고난 성질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원래 젊을 때는 잘 나았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잘 낫지 않는다. 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독 팔에는 잘 낫지 않는데 다리에는 또 상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사정이 또 달라요. 다시 말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자리에는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자리에는 금방금방 나와버립니다. 예.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어혈이 있는 곳이다. 그 자리가 바로 어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혈자리다 이 말이죠. 이상이 있는 곳, 예.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자리가 어혈이 있고 그 자리가 바로 혈자리다. 여러분 혈자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혈자리.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이 자연정열요법에서 말하는 혈자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의사 또는 기타 다른 의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혈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내 몸에 어떤 병이 왔다. 또는 어떤 병을 예방하고자 한다. 어디를 사혈할 것인가, 어디를 의혈을 뽑을 것인가, 어디를 정혈할 것인가. 우리가 사혈한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사혈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 의사들이 말하는 사혈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 생혈을 뽑는 것을 사혈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혈이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말고 정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정혈한다 이런 말을 좀 쓰겠습니다. 정혈을 해야 하는데 감기는 혈자리가 어디며 고혈압은 혈자리가 어디냐? 그렇죠. 혈자리가 어디냐? 이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부적인 설명은 또 따로 있겠습니다.